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부터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을 계속 보고 계신데요. 자, 속보로 보신 것처럼 오늘 공수처가 결국 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선언하고 지금 철수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분석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예측해야 될지 그래서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최강욱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박 기자님 큰일 났네 이렇게 왜요? 피곤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봤던 얼굴 중에 네. 제일 안 좋아 보여요. 지금 예, 오늘 좀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내란 수계는 호의호식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 시민들 저희 시청자분들 다들 피곤하고 예.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더 피곤하고 잠 못 자고 글쎄 말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예. 일을 저지른 자들은 나라에 어떻게 되든 네. 지들끼리 그냥 모여 앉아서 지금 서로 사표 쇼하면서 놀고 있는 것 같고. 참나.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러게 예, 말입니다. 우리만 너무 힘든데 자, 의원님 결국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예. 뭐 사실상 예. 뭐 이제 끝났습니다. 중재가 됐는데 좀 이걸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또 다시 하겠다는. 다시 또 하겠죠. 중지가 네. 일단은 됐는데 오늘은 뭐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더 이상 안 한다. 오늘은 좀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게요. 일단은 오늘 이제 체포영장 집행 오늘 아침부터 쭉 진행되는 상황 보셨지 않습니까? 예. 자, 어떻게 좀 예상하셨습니까?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거다 아니면은 오늘 뭐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예. 예측 좀 하셨어요? 오늘은 집행할 수 있을 줄 알았죠. 사실 어제 어, 시작된 거잖아요. 오늘 그렇죠. 시작된 거라기보다는. 음, 그런데 뭐 몇 가지 관문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네, 뭐 그거를 뭐 뚫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해낼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음, 너무 아쉽고 속상하고요. 네. 그리고 그보다 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거는 저 안에 웅크리고 있는 저 수괴 자의 저 나쁜 짓이 제가 그간에 살면서 저 사람은 참 나쁘다. 네. 무슨 내가 상상을 해도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구나 하면서 느꼈던 게 예전에 제가 박문진 이사를 하면서 MBC 김재철 사장과 그 수하의 무리들을 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는데 정말 사람들이 저질이고 정말 나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 윤수교한테 느끼는 생각은 그보다 뭐 천배 만배는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공인으로서의 마인드라는 건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또 그런 네. 게 없는 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이제는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좀 무엇보다 좀 서글프다고 할까 그거는 지금 명령대로 어떤 상황에 투입됐다가 너무나 괴로워하고 범법자의 위치로 전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나쁜 놈 하나 때문에 그런데 오늘 지금 정확히 명확히 뭐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나와 있는 브리핑 같은 걸 보면은 경호처 직원들이 마지막까지 막아섰다는 거잖아요. 네. 경호처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불법적인 명령이라는 거는 바보가 아니면은 다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경호처 직원이라고 해도 그리고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겪어본 경호처 경호관들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직업 공무원들이고 계속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저렇게 경호처장 차장의 지시가 무슨 절대선인 것처럼 네. 이 상황에서 내란 수괴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에 대한 처벌을 저지하고 방해하는 것이 경호관의 사명인 것처럼 전제하고 움직였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끔찍한 내란 사태를 보면서도 저 따위 행동밖에 못할까 네. 이런 게 너무 슬프네요. 그래요. 원래 이제 오늘 8시 2분에 맨 처음에 이제 뭐 이제 울타리처럼 돼 있는 예. 폴리스 라인 넘어가지고 공수처 뭐 검사와 또 경찰들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만 예. 해도 이게 열리는구나. 그래서 아까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예, 예. 경호처 직원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예. 다 처벌받고 잘못된 일이라는 걸 그렇죠. 알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의지가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한 2시간 만에 체포되겠는데 예.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시청자분들과 오마이 TV 통해서 보고 있었는데 예.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게 예.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지나가면서 결국 경호처장이 맡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만 속보 들어오고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 알고 봤더니 여기 뭐 버스로 맞고 군용차까지 등장한 건 지나갔지만 결국 좀 올라가 봤더니 팔짱을 끼고 있는 200여 명의 군인과 예. 경호처 직원들 그 벽을 그 길을 딱 막고 있는 사람들을 딱 본 다음에 거기서 더 못 나갔고 예, 예. 결국 검사 3명만
좀 따로 나와서 그 철문 관저 그 예. 바로 그 문 철문 앞까지 가서 변호인들과 뭐 대화만 했다. 예. 이 정도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접근을 그 못 뚫은 거예요. 그 벽을. 200명의 네. 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경호처의 벽을. 그러니까 뭐 최근 접했다, 뭐 관저 내로 들어간 것 같다 그게 이런 보도까지 나와서 아니었어요.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막혔고 네. 그러면 그 200명은 이제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음.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한 거죠. 네. 다중이 모여서 2인 이상이면은 그렇죠. 특수공무집행 방해니까. 그러면 이제 다 신원 확인해서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김용현이가 얘기하는 중과부적이 이 상황에서 지금 벌어졌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100명 100명 정도 갔다는 예.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리고 그 앞에만 200명 아니면 몇 명 있는지 모른대요. 지금. 그러게요. 예. 그 주변까지 합치면 더 많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예. 일각에서 뭐 나오는 속보를 보면 뭐 유혈 사태를 대비해서 걱정해서 빠졌다. 뭐 네. 그런 소리까지 나오던데. 개인 화기를 뭐 소지한 인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총이 그러니까 있었다는 건데요. 또 하나의 내란이 진짜 벌어진 아, 거죠. 또 하나의 그리고 내란이 벌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렇게 작당에서 무기를 휴대하고 헌정 질서, 그러니까 아. 헌법의 근본인 영장주의 뭐 이런 것들을 네. 지금 저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인들이 또 포함돼 있었다면 이게 군사 반란에도 해당할 수 있는 아. 것이고 예. 지금 뭐 본인들 얘기로 무슨 뭐 저기 이게 폭동에 해당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중이 모여가지고 위력을 과시하는 거 흉기를 휴대하고 네. 이게 폭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또 벌이고 있고 그거를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과연 변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네.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저희가 꼭 간과하지 빼놓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 최상목 씨의 태도입니다. 최상목. 네. 예, 이런 상황이 오면 예. 본인이 그나마 무슨 앞뒤가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경제 상황을 걱정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순간 또 집행에 착수했다는 순간에 환율과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예,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어떤 기회주의적인 처신이나 비겁한 행태를 조금이라도 변명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최상목 씨가 해야 할 일은 무슨 윤석열이처럼 유튜브 켜놓고 생중계 보면서 구경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불법적인 행동이니까 그만둬라. 네. 그리고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경호처 처장 차장은 바로 해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도 없고 끝도 없고 도대체 네. 이 반란 세력의 무리가 어디까지 무슨 짓을 벌일지 이런 걱정을 공수처 입장에서 뭐 좀 공포스럽게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수처의 결기도 굉장히 아쉽고요. 그 상황에서 뭐 검사들이 셋이나 갔는데 뭐 단식을 하고 들어눕더라도 피의자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지.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야 나도 영장 나오면은 그냥 아는 사람들 모아놓고 안 가면 되겠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법치주의가 좀 무너져 가는 현장을 좀 본 것 같아요. 제가 무너진 보고 거죠, 뭐. 무너졌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 공수처가 예.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경호처가 막을 가능성이 크고 예, 예. 아니 그 사람들 무장하지 않았어? 이거 예, 이거 예. 충돌 있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도 예상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좀 안이하게 들어간 게 아니냐. 예, 예. 인력도 100명 정도만 가지고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작전 미스, 그러니까 판단 미스 이렇게 볼 것이냐. 예. 아니면은 뭐 처음에는 그냥 한번 가서 우리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윤석열 쪽 모습 한번 보여주고 예. 경각심을 불러오고 명분을 쌓고 다음 날 또 들어가겠다. 뭐 이런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작전 차원의 그런 오늘 체포영장 시도냐. 어떻게 나름의 보십니까? 전략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윤과 그 지지자들이 보이는 태도는 지금 명백히 내란까지를 염두에 아니 내란이 아니라 그 내전까지를 내전. 염두에 두고 아.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전. 상황에서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라는 네. 생각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1시 반에 그냥 내려왔다. 이거는 무슨 뭐 점심 먹으려고 교대하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예측할 만큼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침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물론 이제 단계별로 강도를 높여가겠다라는 전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뭐 세계 만방의 이자의 무도함과 불법성을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네.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 처벌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 네. 이런 게 쌓여서 이제 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그런 수순도 뭐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예.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오늘 보인 모습은 아쉽죠. 그게 어. 뭐 1시 반에 가서 있다가 올 것 같으면 뭐 제가 가도 2시까지는 있었을 것 같은데 참. 그래요.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 그냥 이 유혈 사태가 우려돼서 내려왔다. 예. 그냥 겁나서 내려왔다 뭐 이렇게 글쎄요 보는 이런 분도 뭐 있을 것 같기도 그렇게 봐도 하고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겁나서 총 내려왔다. 이제 네. 들고 총이 보이니까 혹시 쏠까봐 그냥 내려왔다 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무집행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조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자면 네. 아니 유혈이건 뭐건 그 도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더 불법성을 강화하는 일이기도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체증을 하고 있으니까 네, 또. 불필요한 희생을 우리가 저 감수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저 악마적 불법성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거였다고 전제하더라도 지금 네. 너무 짧고 아쉬운 시간에 그만뒀다. 아하. 예. 아쉽다. 자, 1월 6일까지 이제 체포영장 기한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공수처가 더 시도는 더 할 것 같은데.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약하다, 아니면은 결기가 부족하다. 예.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예. 공수처가 보인 모습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지탄을 받았던 게 네. 도대체 하면 확실히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좀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소리들을 계속 듣고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첫 시작이고 하니까 보여주는 모습이 되게 중요했는데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저들은 그럼 가만히 있겠느냐? 다음에 그러면 200명 아니라 2,000명이 모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오늘은 저지선이 뚫리고 경찰이 그걸 확보했지만 네. 소위 저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폭력 행사를 하면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점들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일 짧은 시간에 제일 확실하게 집행하는 게 제일 좋았죠. 여러 가지로 그죠? 예. 그러면 그런 점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전략적 고려가 없이 1월 1일을 그냥 보냈다는 건데 네. 그런 점에 비춰서도 좀 이건 무슨 경험 부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너무 아쉬운 일이고 누구도 이건 경험해본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 다 처음 겪는 일이고 이게 안 나오고. 그럼 결국 의지와 결기의 문제 아닙니까? 아.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과연 공수처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네. 야, 정말 믿음직하고 우리가 정말 존중할 만한 국가기관이구나라고 느끼셨을까? 이 점은 뼈저리게 구성원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복귀를 해보고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쪽에선 정말 죽기 살기로 나오고 있는데 예, 예. 그걸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걸 준비를 해봐야 된다. 항상 그런 식이었죠. 예. 나라를 망가뜨리는 자들은 무슨 죽기 살기로 물불 안 가리고 모든 행동을 다 했고 우리는 예. 늘 절차를 지켜가면서 법을 준수하면서 국법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가자. 이게 그 동안에 쭉 보면은 어찌 보면 반복되는 행태였는데. 네. 예. 그러니까 오동훈 처장이 사실 이 예의라는 그 단어를 얘기했을 때 예, 그때 예. 좀 이거 좀 불안하다 이런 예, 분도 예. 있었는데 예의를 좀 차리느라 뭐 사실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말고 뭔가 네. 좀 정광석화처럼 이걸 영장을 집행하고 사실 네, 영장이 네. 발부됐을 때 그날 바로 가는 게 제일 나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네네. 그걸 놓치고 또 해를 넘기고 보수 막 극우 이른바 윤석열 지지자들 뭐 집결을 하고 또 윤석열 거기다 메시지까지 내고 네. 이러면서 그쪽 막 기만 계속 살려주고 음. 결국 오늘도 이렇게 실패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됐다 버티자 설날까지 버티자 네. 이런 전략을 쓸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오동훈 처장이 네.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예. 변호사를 하면서 살아간 모습을 보면 자기의 어떤 안온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면이 있어요. 청문회 때 여러 가지로 드러났지만 무슨 예. 와이프를 뭐 직원처럼 등재해가지고 뭐 돈을 지급했다거나 네. 뭐 이런 식의 어찌 보면 세상에서 정해놓은 가장 편안한 길 이런 것들을 이제 타고 살아온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상황은 이제 내란 범죄가 일어나 있는 상황에서 예의를 운운한다는 게 얼마나 한가한 소린지, 그러니까 뭐 무례하게 막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예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의 예의를 말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라고 해서 좋은 말로 해서 들을 사람 같으면 그런 식의 존중과 예의가 필요한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네. 명확하게 여러 차례 표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국가기관으로서 특히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가 보여야 될 건 아주 단호하고 명백한 의지이자 결기입니다. 네. 그리고
예의를 보여줘야 될 대상은 국민인 것이지 국민께 예의를 보여야지 내란 수괴한테 예의를 보이겠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이렇게 황당하고 탄식하고 열받게 만들면 네. 이건 예의가 아닌 것이죠, 진짜 공직자로서.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먹물들한테 이게 꽉 쪄들어 있는 예의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네. 향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아. 단면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예. 지금이라도 자신이 없으면 네. 말이라도 하지 말든지 그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국민께 대한 예의라는 거를 정말 충고해주고 싶습니다. 예. 네. 최강욱 의원의 충고. 네. 그러면 앞으로 공수처가 좀 어떻게 할지 또 예. 어떻게 해야 할지 의원님 어떻게 좀 말씀 이제 주시겠습니까? 경찰력을 좀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거는 불가피한 일이잖아요. 지금 오늘도 그렇고 뭐 앞으로는 더더욱 오늘 그럴 화력 것 차이가 같은데. 뭐 네. 차이가 났으니까. 네. 그 동안에 우리 수사기관이 경찰을 포함해서 뭐 검경 등의 수사기관이 네. 사회적으로 좀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의자를 상대로 어떤 행동을 보여왔는지 그거를 좀 스스로 반추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그 노동자들의 분향소에 벽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시신을 탈취해간 경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철거민, 네.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상대로 얼마나 악랄하고 강경한 진압을 했었는지. 그럼 이자들이 지향하고 또 이자들이 바라고 있는 그 공권력의 모습이라는 게 어느 곳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그간에 너무 많이 보여줬는데 그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또 네. 이제 수뇌부가 다들 내라면에 가담한 조직들 아니에요. 구속이 그렇다면 돼 있죠. 죄송합니다. 이번에야말로 국민들께 우리가 거듭나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도 그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거죠. 지금 국힘이나 뭐 저 내란 일당들의 변호인단이라고 자처하는 네. 사람들은 윤곽근 뭐 이런 무슨 뭐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기 그 자기들이 막는 것 자체가 적법한 일이고 영장 집행이 불법적인 일이고 영장 집행하는 거 찍어서 뭐 이거 고발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라 뭐 이따위 소리까지 하던데 네. 지금 그런 얘기들을 듣고 견디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란 사범을 대통령의 경우에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있죠. 그리고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단 말이죠. 아. 그거 자체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지향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네.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라는 공동체의 근본을 가장 철저하게 파괴하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네.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예의 운운하면서 시간을 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예의 정말 국민에 대한 예의도 말씀하셨지만 이 상황 그러니까 예. 12월 3일 오늘 1월 3일 한 달이 됐거든요. 거죠. 예, 그런데도 내란이 계속 진행 중이고 예, 예. 또 다른 내란 음. 또 다른 뭐 폭력을 지금 사실상 보여주는 그런 상황까지 네, 왔기 네, 때문에 네. 이걸 그냥 넘어가면 그냥 대한민국의 법치가 그냥 무너지는 것을 거죠. 방치하는 예, 거 예. 그거밖에 안 되기 그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집행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어떤 무력을 부여하는 이유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국가 자체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게 내란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방위할 책임이 경찰하고 군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런 막대한 장비 같은 걸 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지금 그 내란 수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장비라도 우리가 동원하겠다라고 나온다면 그보다 더 강력한 장비로 진압을 해야 되는 게 책임이자 의무인 거죠. 그거를 그러면 저쪽은 총칼 들고 막 덤벼서 나오는데 네. 그러면 잠깐 앉아서 얘기해 보자라고 예의를 갖춰서 토론하고 설득하겠다는 말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네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하는 얘기가 뭐 경찰 특공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예, 예. 벌써부터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렇죠. 경호처가 예, 이제 예.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안 듣고 그 경찰 수사관들하고 같이 예. 들어갔다가 지금 거의 이제 한 방 먹은 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자면 예. 그래도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잔데 예. 그래도 지가 검사 출신인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겠냐라는 나이브한 생각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자는 그냥 보통의 그 사람으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자고 네. 그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니 차라리 저 무력으로 안 되면은 무슨 저기 삼겹살 냄새를 피워서라도 기어 나오게 만들었어야죠.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 1월 6일 안에 공수처가 다시 또 시도할 텐데 예, 철저한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죠. 이제 예. 다음에 갔다가 또 뭐 유혈 사태가 예상돼서 뭐 또 뭐 저항이 강력해서 그냥 나오겠다. 예. 뭐 이거는 이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러면 만약에 공수처가 예. 이 체포가 잘 안 된다, 뭐 도저히 역량이 부족하다 이러면 플랜 B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공수처가 뭐 도저히 역량이 안 되면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공수처가 체포영장의 효력 기간 안에 그걸 집행하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무력하다는 걸 자임하는 거고, 아니 공수처가 수사한다고 해서 경찰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하면 하는 거지. 물론 뭐 검찰도 지금 뭐 할 수 있네 만에 하지만 검찰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 맡기기보다는 경찰이 뭐 가진 오히려. 무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예. 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 이제 국민들이 가서 끌어내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점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 낭비하는 것 자체가 그 수계의 책임도 있지만 최상목의 책임이 크다니까요. 예, 이게 뭐 하는 이런 짓입니까? 사태를 방치한 최상목의 예. 책임이 크다. 예, 자, 오늘 저 화면을 보면 지금도 경찰 경력 경찰 버스가 예. 많이 서 있고 그러네요. 아마 여러 가지로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1월 6일 안에 정말 공수처의 이런 모습, 똑같은 모습, 똑같은 나이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쉽지 않다. 예, 예. 이거는 공수처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이거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안 된다. 지금 뭐 검찰이 나서는 게 그나마 공수처보다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 검찰은 더 못해요. 검찰이 지금 뭐 네. 경찰 수사지휘를 한다고 끌고 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죠. 경찰이 협조 안 하면 검찰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자기들 인력도 없고. 인력이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상대가 처음부터 제가 지저분하고 더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네. 검찰 출신이라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원래 검찰은 이거 수사권 없는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검찰 수사권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지 뭐 제한하는 게 어딨냐 네. 이런 소리 앞장서서 하던 것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같은 집안 식구들끼리 그거 하는 게 낫겠다라고 믿으시는 거는 아. 그야말로 그거는 네. 그거는 황당한 기대신 거고. 네. 예. 아니면은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예, 그런 그 방안. 문제가 이건 있죠. 어떻습니까? 예. 사전 구속영장 예. 얘기는 충분히 그거는 필요가 한 얘기고 효력이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조사 기간이 좀 줄어드는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아, 조사 그러니까, 기간 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수사기관 입장에서 손해다. 예.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해가지고 가면은 물론 이제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진행됩니다만은 네. 그 시간 자체는 그게 체포한 이제, 다음에 예, 체포 48시간 한 다음에 예.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런 근데 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사전 구속영장. 그래도 이제 예.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무슨 수색을 할 수 없네 뭐 어쩌네 하는 소리보다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소리를 더 못하는 더 불법이 강화되는 일이니까 네. 좀 더 강력한 영장을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뭐 구속영장 아니라 뭐 십속영장을 주더라도 의지가 있어야지 가서 하는 거죠. 가서 거기서 그런데요. 내가 이 영장 집행 못하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해야죠. 예전에 제가 윤석열이가 예. 중앙지검장을 할 적에 예. 저한테 꼭 한번 만나달라고 사정을 해서 한번 어.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변호사 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국정원 과거청사 청산 그 작업 관련해서 네. 공수처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공수처란다. 국정원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자료를 네. 내부 자료를 다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정원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만 주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제출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런 식의 한탄을 윤석열이가 하면서 필요하면은 지가 국정원 정문 앞에 가서 영장 들고 들어눕겠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윤석열이 입으로.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의 방식을 그대로 하면 돼요. 공수처장이 영장 들고 와서 들어눕고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랑 저 야구방망이랑 들고 가서 묶고 망치로 두드려 깨고 아니면 총을 쏴서 문을 깨고 도끼 들고 내려오면 돼야지. 윤석열이가 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게 불법도 아니고 저렇게 체포에 저항하는 상황에서는 방법이 나와 있군요. 윤석열이 그럼요. 다 얘기해 윤석열이, 놨군요. 예.
예, 그렇게 하면 본인이 가장 수사를 잘했던 검사라고 본인이 계속 떠들던 사람 아니에요? 되죠. 그러면 그대로 한번 보여주는 것도 네. 네가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 예. 참 이런 참 얘기까지 저희가 씁쓸하게 해야 되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만큼 이 결기를 가지고 좀 끝까지 예. 해내겠다. 이게 좀 필요하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사실은 그저께인가 이제 메시지를 내 가지고 예. 사실 선전선동을 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이제 모이고 있고 예,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직접 또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유튜브 보면서 이것만 보면서 막 힘내라 응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앉아서. 그러니까 상상하니까 이게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복장 그러니까요. 터져요. 진짜 복장 터지는 일입니다. 이제 저런 사람들 잡을 때는 왜 헬기도 뜨지 않고 총든 경찰관도 안 보이고 예전에 시민들 시위하려고 저 의견 표명하려고 조금만 모여 있어도 그 깃발 뒤에 숨어가지고 최루액 쏘던 그 경찰관들이 있었어요. 의경들 시켜가지고 그런 짓들을 생각해 보면 이 우리가 그동안에 정부라고 믿었던 것들의 실체,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 또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것인지, 그 어떤 권력자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인지, 이번에 지금 판가름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경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이대로 그냥 둘 수 없는 조직인 것이고. 그래요. 자, 지금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공조본에서 이 박종준 경호처장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했다. 경호처 차장도 마찬가지고 내일까지 출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안 나오겠죠?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박종준이가 그 전에 한번 조사를 받았다고는 하죠 지금. 다른 내란 사건 관련해서. 박종준이라는 자가 이제 경찰대학을 나온 경찰 출신이잖아요. 저는 이 점도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참 끔찍한 것이 경찰대나 육사는 특히 이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헌신하라는 명목하에 양성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 인력을 나라 돈으로 용돈까지 줘가면서 공부를 시킨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나와서 하는 짓이 이제 내란에 가담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박종준이라는 사람도 경찰청 차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무슨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고 나불거리면서 선거에도 2번인가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또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박종준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한번 어느 정도로 그 예의를 보여줄 예의로 대해야 되는 대상인가를 이번에 한번 또 가늠해 봐야 되겠죠. 그래요. 일단은 입건을 했지만 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보면 공수처에서 하는 오늘 브리핑하는 얘기 보니까 윤석열이 관저 안에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어렵다. 이 확인조차도 이제 못했다는 거고 계속 대치로 안전 우려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는데 유감이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고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아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전 우려도 있었고 해서 철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브리핑을 마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체포 시도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또 모르겠어요. 오늘 또 입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함께 싸우자 그런 얘기를 지금 일방적으로 브리핑만 하고 끝낸 건가요? 질문 안 받고? 질문 여기에 대해서 질문은 받긴 받았는데 질문을 했는데도 뭐 속 시원하게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또 안 해주더라고요. 누가 브리핑을 한 거예요? 지금 처장이 한 건 아니죠? 처장이 하지 않았습니다. 처장이 하지 않았고 공수처 관계자 발로 지금 브리핑이 좀 됐는데 현장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 질문을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또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간 사람도 아니고 간 사람이 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와서 했구만요. 그래서 이게 뭐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또 다시 메시지를 낸다거나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지켰습니다, 더 힘내주십시오,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한다 그러면 참 이것도 대한민국의 나라가 참 우습게 보일 것 같아요. 정말요? 외국에서 볼 때는 이렇게 봅니까? 정말 외국에서 정말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너무 망신스러운 일이고 이미 망신을 충분히 당했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이 저기 공수처가 지금 저렇게 보이는 모습이 많이 실망스러우시겠지만 공수처가 쇼하는 거다.
저런 식으로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윤석열 보호하는 거다. 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이고 그래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저것들 지금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쇼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예. 좀 지나치신 걱정인 것 같고 단 이 사람들이 조직이 지금 아직까지 취약하고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수장이 단단하게 버텨주지를 못하는 면이 있어서 그동안 미적거렸던 건 사실인데 네. 하여튼 이번 이 경험을 계기로 해서 오늘의 경험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말 결기를 갖고 만전에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일부 뭐 보도나 이런 거 보니까 김건희로 보이는 뭐 사람이 개 산책시키는 그러게요. 그런 예. 영상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제목하고 그 영상 캡처되는 정도만 지금 보다가 들어왔는데 예. 야, 정말 그랬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는 악마도 아니고 악귀들이죠. 지금 설마 그랬을까? 어쨌든 이 영상이 일단은 많이 인터넷에 회자가 좀 되고 있는데 네, 예. 개 산책을 시키고 있는 여성으로 보이는 그 사람 사진이 영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체포영장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헌법재판소 상황을 좀 우리가 예, 들여다보면은 이건 그렇죠.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2차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고 14일, 16일 예. 이때 이제 기일을 잡아놓은 겁니다. 예. 이틀 음. 딱 잡아놨는데 속도가 좀 빠르게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헌재는 굉장히 속도를 올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속도나 마나 이게 뭐 너무 명백한 사안이라 음. 물론 이제 법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모든 거를 다 갖춰가면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뭐 특별히 시간 끌 일도 없어요. 지금 준비 절차 마무리하면서 뭐랄까 쟁점 정리는 다 끝난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그 수계 측에서도 답변서를 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됐고 이제 그걸 확인해가는 과정만 있는 건데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저 자리에 하루 한시라도 더 오래 둬서는 안 되겠다는 모습을 매일매일 저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상자를 놓고 헌재에서 뭐 헌재에서 뭐 그걸 뭐 고민하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네. 준비 절차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정영식 재판관조차도 아니 뭐 계엄을 선포하고 거기 들어가고 한 것까지는 뭐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좀 시간 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끌자고 정식 변론이 어쨌든 14일, 16일 이렇게 벌써 1차, 2차 다 잡혀 있습니다. 아마 헌재는 일주일에 2번씩은 계속 변론을 진행할 것 번씩. 같아요. 박근혜 때도 그랬었고. 그렇죠. 그러면 2번씩 하면은 10번 한다고 그랬을 때 5주잖아요. 5주. 5주면 너무너무 충분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이 네. 두 번째 주니까. 세 번째 주. 예. 하나 이번에 4번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1월에. 1월에. 왜냐하면은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니까 번. 제 생각에는 설 전에 사실상의 변론은 다 끝내고 네. 설 쇠고 나서 아, 잠깐 저기 한두 번 정도 변론기를 더 연 다음에 네. 판결 결정해도 충분한 일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설 전에 윤석열이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설 전에 기소가 돼야 되잖아요. 구속기간 20일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생각해서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까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오늘 이제 보도된 내용 보니까 윤석열 이제 변호인단의 답변서 예. 이게 지금 확보가 됐는데 뭐라고 했냐면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게 회복돼서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 예. 이런 주장을 했다고 예, 하네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모든 게 회복됐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지금 부정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회복됐으면 거기 가서 그렇게 떠들고 네. 무슨 저 관제에 처박혀가지고 무슨 영장이 불법이네 합법이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너무나 아무리 법비들이 모여서 뭐 법꾸라지 짓을 한다고 하지만 예. 저렇게 좀 택도 없는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법을 배우고 그걸로 한때 먹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 측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언론 보도를 보면 물론 뭐 뒤에 반박 내용도 기사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제목만 보면은 예. 윤석열 얘기 그게 저 그대로 그냥 다 여과 없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려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쪽에서 한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착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계속 저짓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지금 변호인의 대표격으로 얘기되는 사람이 김홍일, 윤곽근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인지 왔었습니다. 예. 보면 관저에. 김홍일이라는 사람은 예. 윤이 무슨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했던 선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리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석박지 보면 생각나. 김홍일이 유명해진 게 예. 이명박 도곡동 땅은 이명박게 아니다. 음. BBK는 이명박게 아니다. 네. 그런 거 수사 발표했던 게 김홍일이에요. 그 수사 결과를 부정하면서 도곡동 땅은 이명박이 거다. BBK는 특히 이명박이 거다.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그렇죠. 이런 놈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는 변호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피의자라고 그러고 지금 저러고 있고 하나는 또 그 피의자에 의해서 사살됐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지금 집안에 가서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윤곽근은 또 어떻습니까? 그 검사 마치고 나서 네. 저기 어디 출마하겠다고 어쩌고 있다가 금전 문제 이런 걸로 구속됐었단 말이에요. 그 윤석열이가 검사로 있을 때 그것도. 구속한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윤석열 변호하겠다. 난 저것들의 세계관을 도대체 이해할 뭐 가스라이팅 나는 건가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거? 이렇게 모여서 서로 변호해주고 서로 이 실드 쳐주고 이런 관계다. 국회 안에서 가장 친윤이라고 어거지 쓰던 사람도 이철규라고 있잖아요. 경찰 출신. 이철규. 뭐 그 김건희 백 사건 났을 때 뭐 그걸 돌려주는 것 자체가 뭐 네. 국고 손실이고 뭐 그 대통령 기록물인데 어떻게 돌려주냐 했던 예. 그 이철규가 옛날에 윤석열이가 청문회 나와가지고 그 변호인 선임 관련해서 거짓말했던 거 네. 선임해주는 거 관련해서 거짓말했더니 그게 이철규 구속했던 사건 언급하면서 윤석열이가 얘기를 하거든요. 윤대진이가 예. 이철규 구속한 것 때문에 저 경찰놈들이 예. 윤대진이 형한테 보복하겠다고 지금 괴롭히는 거라서 내가 변호인 선임해줄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런 집단들이에요. 그게 야 이것들은 도대체 난 무슨 공유하는 이익이 있으면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한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금 뭐 권영세 뭐 권성동 계속 하는 말이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공수처 이번 이 체포 시도에 대단히 불공정한 월권적인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검사 출신이라는 지금 공통점이 있잖아요. 권영세도 그렇고 다 검사 출신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들어있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네. 무엇을 위한 도구였는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메시지를 발신해도 거기에 호응해서 본인들을 지지해준다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믿음, 예. 그게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이 나름 정치인이라고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중진들이에요, 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어차피 나를 지지하는 개돼지들은 내가 뭐라고 해도 다 지지하게 돼 있다. 이런 믿음 이거를 깨 부셔 주셔야죠. 이제 네. 무시당하신 분들이. 그거를 깨는 과정도 필요하고 지금 뭐 국민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위헌정당 이 소송 꼭 해야 된다. 예. 국민의힘 그렇죠. 위헌정당 심판. 이 내란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요. 이런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보인 행태만으로도 충분히 위헌정당의 모습은 많이 보였죠. 그 이전에 시끄러웠던 그 명태균 게이트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윤의 어떤 무도한 행각을 뭐 집권 직후 혹은 집권 아니라 후보 때부터 계속 봐왔지만 이제 명태균 건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게 지난 추석 전에 벌써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꽤 진짜 오래된 일이에요. 예,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그리고 내란 벌어진 것도 벌써 딱 한 달이에요 오늘로. 맞습니다. 12월 3일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 그 명태균 때 것만 보더라도 이 당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시면은 정당의 유력한 후보라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겠다고 하는 자들이 다 하는 게 명태균 찾아가가지고 여론 조작해달라. 그다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유권자들을 가스라이팅해달라. 뭐 그런 부탁하면서 돈 건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명태균 게이트 실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저당의 무슨 당 대표라는 자부터 시작해서 무슨 광역 단체장, 국회의원 할 거 없이 다 가서 조아리고 한 과정들을 보면 유권자들은 안중에 없고 그다음에 정당 내에서 민주적이고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후보가 선출된다는 어떤 원칙이 서 있으면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절차는 형용화시킬 수 있고
국민과 당원과 유권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네. 이미 그때부터 이거는 민주정당으로서 도저히 이 사회에 존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요. 이 내란은 오히려 그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반드시 저는 해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해산시켜야 예. 된다. 반드시 물론 이제 해산시키고 나면 또 나머지 것들이 모여가지고 또 변종정당을 만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시켜야 됩니다. 이건. 나경원 의원도 오늘 입장을 냈네요. 예.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짜 내란이 자행되고 있다. 계엄이라는 사태를 이유로 그 이후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치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주장을 김홍일, 했어요. 석동현, 윤갑근, 권성동, 권영세, 윤석열, 한동훈 이런 것들이 검사였고 네. 나경원 저 지금 새로운 내란이다 어쩌고 운운하는 저 뱀의 혀를 내돌리는 저런 자가 판사였고 판사였죠. 전주회라고 또 지금은 사라졌지만 굉장히 네. 시끄럽게 했던 전주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혈 사태도 안 났는데 무슨 내란이냐? 그럼 피를 봐야 되겠다는 겁니까? 그 전주회가 판사였습니다. 그러면 저런 그러네요. 검사들한테 기소돼서 그런 판사들한테 재판을 받는 시민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도 존재할 거라는 건데 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 그래요. 지금 끔찍한 일이다. 검사 출신 정치인 또 검사 출신 변호사를 보고 예. 또 판사 출신 정치인을 지금 보니까 그리고 뭐 소속 기관에서건 예. 뭐 국무회의장에서건 국회에서건 그 무슨 양아치 같은 정말 깡패만도 못한 행태를 보이는 김태규 네. 그것도 판사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 꼴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돼 왔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 정도로 정말 그렇죠.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말을 감히 좀 입에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엘리트. 엘리트라는 게 뭐가 엘리트입니까? 시험 잘 찍으면 엘리트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수험 권력이라고 하나요? 예. 그 이제 이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시험 잘 봐가지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이런 권력 집단이 예. 딱 보면은 아니 공부 잘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권력 잡으면은 좋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수험 권력 이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지금 이 나라가 예. 검찰 공화국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이 꼴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정해진 답을 잘 찾아내는 네. 능력 또 남들보다 더 그 범위를 좁혀가지고 찍는 능력 그런 게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죠. 그렇네요. 그 정의감도 절대로 그걸로 입증할 수 없는 거고 네. 오히려 그런 성장 과정들을 보시면 뭐 제가 저도 비슷하게 겪어 왔으니까 네. 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를 다닐 때부터 성적이라는 거 하나로 모든 게 다 용서되고 또 다른 모든 가치들을 그걸로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사람들을 정말 우습게 알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부터 네. 선생님을 대신해서 숙제 검사를 한다거나 선생님을 대신해서 복장 검사를 한다거나 예. 선생님을 대신해서 심지어 매질까지 한단 말이죠. 부등생이고 반장이라는 이유로 그랬었나요? 그런 네. 것들을 그랬었어요. 예.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용인하면서 그게 마치 아주 뭐랄까 잘 성장하는 것처럼 무슨 뭐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느니 뭐 그런 소리 들으면서 속으로 쌓아왔던 게 뭘까요? 아, 저 사람들은 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응? 내가 하는 거를 다 존중할 수밖에 없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 그리고 그 한편으로는 또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한테는 거기 가서 빌붙고 머리를 네. 조아리는 게 내가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야. 그래야지 모범생이라는 소리를 들어. 그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살아왔던 집단이에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렇네요. 그러니 저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것들이 보이는 저 행태가 그리고 무슨 뭐 머릿속에 든 것도 없어요. 이제 그 고시를 통과하는 거 하나만으로 그 이후의 일생이 사실상 뭐 그렇죠. 완전히 뭐 할게 완원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나 서울법대 나왔어. 나 고시 합격했어. 음. 이거 하나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눈을 깔거든. 정말로. 그렇죠. 예,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제 정말 크게 이제 발현된 게 윤석열 아닙니까? 예, 그럼요. 구수. 예. 구수를 통해서 검사가 돼서 그 권력을 계속 누리다가 이제 결집된 모습을 보신 거죠. 결집된 모습을 봤는데 결국 이 수험 권력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국민을 자기보다 낮게 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선출한 그 선출 권력도 예. 아유 뭐 국회 그렇죠. 국회 뭐야 이거 머릿속으로 실제로 예. 그 생각을 하면서 뱉는다니까 지들끼리 모이면 야 저것도 시험으로 뽑았으면 됐겠어 저게. 그러니까 저 양아치 건달들이요. 저게 국민들이 뭐 모르는 무지랭이들이 모여가지고 개돼지들이 뽑으니까 저런 것들이 앉아가지고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지. 이따위 소리를 해요. 그리고 야 내가 저만 못해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답변하는 거야.
내가 이거 관두고 나가면 니들보다 더 빨리 의원 될 수 있었어.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앉아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러니 아이고. 그러면 공무원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을 왜 합니까? 그거를 하는 게 이제 개돼지들을 속이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자 경력이니까. 그거 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관으로 일단 쳐주고 또 들어가잖아요. 예. 검사 출신이다, 판사 그렇죠. 출신이다 이러면 예. 야, 쟤는 그래도 저 서울대 나와서 검사했다는데 저 중앙대 나와가지고 저 검정고시 본 저 이재명이보다는 낫겠지. 뭐 이런 이따위 소리 하면서 투표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국민들 속이는 그 방편으로 네. 저 자리에 올라가서 나중에 그 옷 벗고 나오면은 정말 돈 많이 벌고 정관 이후 받고 예. 이걸로 간다. 참. 자, 지금 아마 또 이렇게 또 저렇게. 지금 이건 어느 집회입니까? 민주노총이 지금 오늘 민주노총이 3시부터 직접 체포하겠다 이렇게 공언하신 적이 있잖아요. 모인다고 했는데 그 앞까지 관저 앞까지 갔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 버스 뒤쪽에는 저게 태극기 태극기, 부대가 예, 있나 보네요. 태극기 들고 있는 태극기랑 성조기 들고 있는 네. 성조기는 꼭 같이 들고 오더라고요. 요새 이스라엘기는 또 안 들고 나오더라고. 네, 이제 좀 누가 잘 뭐 보이더라고요. 얘기했는지. 이스라엘기는 뺐는데 네. 성조기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자, 이게 국민들의 민심이고 국민들의 목소리인데, 그러니까 사실 의원님께서는 저희가 예.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인터뷰 몇 번 했었고 예. 윤석열 실체에 대해서 계속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건 계엄 사태까지 내란 사태까지 올 거라고는 좀 예상하셨습니까? 설마 어떻습니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저도 한편으로 예. 제가 이제 이 윤의 어떤 그 무도한 행각들이 막 네. 명태균 게이트 이후로 더 속속들이 밝혀질 때 음, 많은 분들한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당신이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예.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내가 사적으로 윤석열이한테 보복당한 게 있으니까 사감이 작동해서 예. 저렇게 세게 말하는구나 싶었는데 네. 겪어보니까 당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저한테 하셨는데 네. 저는 지금 저를 자책하고 있어요. 야, 나도 윤석열에 대해서 다 몰랐구나. 계엄이라니 세상에. 진짜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진짜. 그 일까지 계엄까지 저지를 줄이야. 설마 했는데. 예, 정말 설마 했는데 예. 그런 게 있나 봐요. 한탕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 방에 다 전세 역전. 이런 그러니까 생각 하나 윤석열이가 봐요. 공직에 있으면서 해온 방식을 보면 네.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게 이제 여러 군데서 보이거든요. 제가 네. 인사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자는 절대로 중요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판정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는 무슨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의 권한이라는 말 자체가 한이라는 게 한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한도 안에서 법에 주어져 있는 네 역할을 해라. 그렇네요. 이게 권한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공직자들은 다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잘못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헌법상 국민뿐이에요. 주권자인 국민만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이라는 단어는 주권자인 국민한테만 쓰는 게 헌법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그 권한을 모든 거를 다 제압하고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력으로 오도한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엘리트랍시고 깝치고 있었던 거죠. 유승민이 말처럼. 예. 그러면 그런 그 권한을 범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달리는 것으로 남용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지금 살아온 모습을 검찰총장 때 음.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막 벌이면서 네. 그냥 질주해서 가는데 그거를 아무도 제어하지 않고 심지어 언론들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하다못해 추미애 장관의 지위에 대해서 그거는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나중에 내린 결론이 이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즉시 효력이 발동돼가지고 우리가 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3일 걸렸어요. 지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어쩌고 하면서 네. 그 자체가 이미 헌법과 법률을 그냥 무시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를 자임했는데도 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검찰총장이니까 예.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좀 배길 수 있었겠다 뭐 이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입장에서는 야 총장하면서 언론만 가지고 국민들 속이니까 다 되더라. 근데 내가 대통령까지 됐다. 그러면 검찰총장보다 대통령은 훨씬 높은 건데 생각보다 윤석열이가 네. 대통령을 굉장히 높은 전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할 때 검찰총장 할 때 제가 경험해본 걸로 생각을 하면 대단히 무슨 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왕 정도로 간주하고 있었거든요. 윤석열이의 예.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초반에 조국 장관 사건 관련한 수사를 벌이고 이럴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질책을 하는 모양이 나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를 가지고 네. 온갖 지하고 가까운 언론인들하고 그런 거 상의하고 하는 것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부터는 짐이 곧 국가고 내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검찰총장은 국회 안 나가도 되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매번 문제가 생기고 예. 그 다음에 지가 또 가서 어거지로 시정연설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싫었겠죠.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범위 안에 그런 건 없었던 거야. 그냥 가면은 잘못 알았네. 예, 국힘에 저 본인 표현대로 그 쥐약 먹은 것들처럼 그냥 눈 내리 깔고 고개 조아리고 이런 것만 상상을 했는데 아니야. 그게 안 되니까 이제 60 열받았어. 넘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입고를 당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놈의 세계관에서는. 내가 왕인데. 예, 그럼요. 어디 감히. 어디 감히. 내가 복종할 대상은 유일하게 지금 김건희 하나인데 나한테 지금 자꾸 김건희가 시비 거는 거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 다른 것들이 지금 나한테 이런단 말이야.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놈이. 그러니까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수시로 비상조치 무슨 그러니까요. 계엄 이런 걸 언급했었다. 이게 검찰총장 할 때도 간부들 앉혀놓고 내가 육사를 갔으면 쿠데타 했을 거라고 발설했다는 놈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연결이 되네. 그 싹이 이제 자라서 예. 이게 완전히 이제 독수가 된 거죠, 정말로. 그래서 한 번에 뒤집어 엎겠다.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를 저는 황교안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부정선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그 똑똑하다는 말씀 자체가 왜 그래요? 이게 어. 그래도 고시 합격해서 검사를 그러니까. 했다는데 나보다는 나을 거다 그게, 이런 전제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그냥 거칠 거 없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황교안이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네? 왜 어쩌면 그렇게 하는 짓이 똑같아요. 홍준표 보세요. 그것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탄핵하면 안 된다. 예. 뭐 내란 아니다. 무슨 반대한다. 어쩌고 하고서 지는 또 나 대선 출마하겠다. 대구시장 관두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노마드 그것들을 인생. 그냥 자행하는 게 검사야. 예, 검사의 유전자라는 게. 아하. 왜냐하면 그 밀실 안에서는 지가 왕이었으니까. 아하. 그걸 조금 확대하면은 조직 안에서 내가 왕노릇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부장이 되면은 부원들 두들겨 패고 쌍욕해가지고 그 목숨까지 끊게 만드는 거고. 예? 검사장 되면은 예. 마구잡이로 수사하다가 지 동기 후배까지 그렇게 목숨 끊게 만드는 거고. 총장 되면은 상관이건 뭐 대통령이건 국민이건 할 거 없이 나라를 네.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고. 대통령 되니까 이제 내란까지 일으키고. 네. 그대로 그 유전자가 지금 이어져서 발현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라는 것도 도저히 이제 납득을 못하는 거죠. 내가 그렇죠. 우리 내가 정당이 이거밖에 안 예? 돼? 이거밖에 안 돼. 이거죠. 내 지지율이 이거밖에 안 돼.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상하네 네. 이러면서 예. 유튜브 보면은 나 이렇게 정말 잘한다고 김은국 씨도 뭐 어젠가 와가지고 되게 잘한다고 대통령을 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는 거야 이거 정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좀 쌓이고 쌓여서 계엄까지 내란까지 오게 됐다. 하여튼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래도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또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꼭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에 독버섯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암세포가 자라가지고 그 암 덩어리들이 지금 준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서로 의견 교환을 해가면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예, 점점 모이면서. 커지고 예. 암세포로 인해서 그 암세포를 보유한 당사자가 죽을 거라는 그러니까 국가가 네.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예 안중에 없고 우리 덩어리만 키우면 된다 이런 암세포들이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정말로 확실하게 도려내야 되고 마침 내라는 동조하는 자까지 선전선동하는 자까지 다 처벌하게 돼 있으니까 정말로 빨리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정부를 수립해가지고 네. 정말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말 다 뿌리째 도려내야 된다. 예. 이번 기회 생각합니다.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 그래야죠. 큰 위기를 맞아서 그때 계엄 선포 당시에 우리 의원님은 어디 계셨어요? 저 바깥에 있다가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 텔레그램이 자꾸 오는데 예. 속보해가지고 뭐 겸선포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 근데 저는 이제 그 무슨 여러 가지 카톡방이나 텔방 이런데 지지자분들이 모여 계시면서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그죠? 가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언제 가 있어. 저는 이제 가짜 뉴스로 그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이 이런 아. 얘기까지 퍼뜨린다라는 걸로 보내신 줄 알았어요. 한 두 번은 예. 그냥 눌러 보지도 않았어요. 예. 그랬다가 세 번째 또 오길래 이렇게 봤더니 진짜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무슨 예. 생중계하는 거 없나 이렇게 네, 찾아봤죠. 네. 예. 그랬더니 MBC는 그냥 PD 수첩하고 있고 네. KBS도 뭐 다른 거 안 하고 있고 네. SBS 찾아보니까 거기에 그 아. 저기가 앉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게 지금 미쳤나? 저게 좀 무슨 저 딥페이크인가? 저게 뭐 하는 딥페이크인가? 건가? 사실은 그 윤석열이 말이 끝날 때까지도 제가 지금 믿을 수가 없었죠. 예, 저놈이 조금 미쳤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가 이제 포고령 1호 어쩌고 하면서 뭐 계엄사령관이 박한수 이렇게 나올 때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도망가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당신은 네, 큰일 난다. 네, 당신은 이제 목숨을 잃을 것 같아. 빨리 도망가라, 숨어라, 뭐 이러시는데 네. 어디 숨을 데도 없어. 그냥 일단 핸드폰부터 껐어요. 위치 추적 파악이 되면 안 되니까 예. 휴대폰 끄고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도망가나 마나야. 차 번호를 가지고 사람도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야. 그래서 긴박하다, 긴박해. 그래서 정말 어떡하셨어요? 황당해가지고 예. 생각을 해보다가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지인들 집에 가서 숨자니 그분들한테 이제 피해가 갈 것이고 그러니까 야. 어차피 끌려가서 무슨 화를 입을 거면 네. 그래도 사람들 많이 최대한 많이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눈에 띄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 앞으로 갔습니다. 바로. 국회 앞에 네. 가셨군요. 야, 참. 이 다 삐온 지하 벙커에서 만날 뻔했는데 여기서 그러게요. 야, 만날 수나 있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지켜냈습니다. 지켜내고 진짜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기억을- 이 상황들 야. 경험하시면서 예, 그런 거 안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음. 을사년이잖아요. 또 새해가 이제 네, 을사오적부터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을사늑약 때부터 이제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나 친일파들이 보였던 행동 그것들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그만큼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것들이 왜 저랬을까?라는 얘기들을 늘 해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이게 생중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가 네. 당시에 친일파나 매국노들이 보였던 행태하고 똑같은 거죠. 나라는 망해도 상관없고 내가 나의 내 위치를 권력을 예, 지키고. 내 안위를 네. 보장받으면 그게 최고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또 국민들을 계속 속이고 국민들을 압박하고 그렇네요. 예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 여러 번 한탄을 하고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탄식하고 했는데 지금 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는 지금 먼 일도 아니고 예 지금 벌어지고 우리가 있는 예, 일. 눈으로 다 목격하고 생중계로. 잊어버릴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우리가 뭐 정부가 없었던 그런 나라도 아니고 아유, 그럼요. 이제는 이제 그런 걸 다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 이번에도 확실하게 청산을 못하면 우리는 진짜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우리가 확실히 이 사안을 정리를 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번 전국에 보면은 응원봉을 들고 온 우리 예. 청년들, 청년들 그렇죠. 또 예. 여성분들. 정말 눈물 났습니다. 저는 딱 가보니까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응원봉들만 예, 다 예. 있더라고요.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으로서 항상 집회나 시위 현장에 가면은 뭔가 부릅뜬 눈, 응? 그 다음에 막 굳센 팔뚝질, 아, 그럼요. 예, 그리고 막 휘날리는 깃발, 뭐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거잖아요. 예. 그 격앙된 목소리, 아, 막 절규하는 외침, 막 이런 아유, 건데, 예. 야 이번에는 뭐 완전히 축제처럼 이렇게 돼서 음, 아 이게 이제 그게 진짜 또- 광장이 새로운 세대들의 이제 장이 됐구나. 네.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희망이 좀 예. 보이는. 그럼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또 세대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고 어찌 보면은 또 과거에 이제 과거부터 앞선 세대들이 또 그런 어떤 그 피를 흘려가면서까지도 쌓아왔던 민주주의에 대한 기억, 민주화의 발전 이런 것들이 아니 저거는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게 만든 거잖아요. 네. 그동안 그간에는 그냥 막연하게 니들은 군사 독재를 경험 안 해봐서 그래. 니들 대학 다니면서 최루탄 가스 안 맡아봐서 그래.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예,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가방 검사 안 당해봤지. 네. 그래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근데 사실은 다 박혀 있었던 거죠. DNA 안에 새겨져 있었고, 그렇네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 소중함을 다시 확인한 거니까 네. 이렇게 직접 경험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깃발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면서 뭐 민주 묘총 네, 뭐 이런 그렇죠. 거, 뭐 고양이 뭐 발냄새 뭐 네, 네. 맡는 사람들 모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정말 재기발랄한 그런 그렇죠. 걸 보면서 뭐 박근혜 대단하다. 탄핵 때도 뭐 그 비슷한 게 많이 있긴 했는데 뭐 예. 비아그라 동호회해가지고 뭐 고산병을 걱정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번에 아주 더 꽃을 피웠더라고요. 예, 네. 8년 만에 더 확 바뀐 네. 우리 국민들의 집회 문화 이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음. 자, 이렇게 지금 민주노총 현장도 좀 보면서 저희가 방송을 이어갔었는데 네. 이제 그래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 같습니다. 아, 예, 예. 벌써 의원님 그렇게 됐군요. 바쁘시니까 예, 거의 뭐 1시간 정도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현장 예. 상황도 보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좀 정리하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새해가 됐어요. 2025년은 정말 2024년과 달라야겠다라는 다짐도 다시 해보고 예.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예. 또 오늘 또 딱 하필이면 공수처가 체포 중지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게요. 좀 시리에 빠진 우리 국민들 많이 계신데 예. 마지막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오마이뉴스 처음 이렇게 제가 출연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네. 무슨 저기 행복하시라는 인사를 드리면서도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생각이 들고 이 새해의 어떤 희망을 함께 기뻐할 수 없다라는 현실이 너무 착잡하기도 하고 또 한때나마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지금 공직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참담한 모습이 너무너무 좀 한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을 때는 경호처 직원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도 다 제 소관이었는데 어찌 지금 저런 경호처의 모습을 오늘까지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참 참담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터전에서 갖고 왔던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역사가 있었고 그 혼들이 지금 나라를 지켜내고 반드시 발전시킬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새해 첫날로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았던 제 기억에 지금 두 번째 해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예전에 김영삼 집권 후에 50비리 청문회, 뭐 광주항쟁 네. 관련 청문회 이런 거에 끝판으로 전두환이가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뭐 입장 발표를 한다고 12월 31일 날 말도 안 되는 그 변명의 문장을 읽어내려갈 때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새해가 밝았거든요. 그때 정말 더러운 기분이었는데 이번에 그보다 훨씬 더 더러운 기분으로 새해를 맞아서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더럽고 참혹한 기분으로 새해를 맞게 한 저 내란 수괴는 네.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그리고 저렇게 더 사학을 쓰면서 준동하는 이유가 이제 저 체포영장 집행돼서 잡혀 들어가면 저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저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지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네. 또 너무 흥분하시지도 마시고 예. 참 하여튼 끈질기게 꼭 지켜보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질타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또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